혹시 오늘도 또 그 전화 받으셨나요? 엄마, 이번에 제가 차를 바꿔야 하는데 5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 익숙한 상황 말이죠. 자식의 부탁이라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 노후 자금을 덜컥 내어주자니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할미가 젊을 적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빨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거야.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뼈아픈 진실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더군요. 제 남편,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젊어서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늘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은 임플란트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기어코 틀니를 고집하시더군요. 자식들 등록금이며 결혼 자금 대주느라 당신 몸 돌볼 새가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당신의 고통을 참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던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할아버지처럼 당신의 아픔은 뒤로 한 채 자식 걱정만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요. 오늘 할미가 여러분의 가슴에 박힌 뼈를 발라서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자식과의 금전적인 선을 그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과 소중한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게 똑 부러지게 거절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자식의 금전 요구에 소갈이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 잠시 모든 걱정은 내려놓고 할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왜 우리는 지금 당장 자식에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지금이 아니면 정말 늦는다고 할미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라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 이상의 많은 부모님들이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통계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내 허리띠 졸라매고 내 한 끼 덜 먹어도 자식에게는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가 무엇으로 돌아올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 파산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현실입니다. 할미도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치아가 7개나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이들 학원비가 더 급하다 하시며 병원 가는 걸 미루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떤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넘어 사람으로서의 자존심마저 잃게 되는 비극이 찾아오곤 합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넘어 사람으로서의 자존심마저 잃게 되는 비극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말 못할 고통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실지도 모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무려 1위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째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장 가난한 노년을 보내고 계실까요? 그 이면에는 자식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한 끼를 덜 먹어도 자식에게는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자식 교육에, 결혼에, 심지어는 손주 양육까지 그야말로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굳게 믿으셨던 거죠. 할미도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치아가 7개나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이들 학원비가 더 급하다 하시며 병원 가는 걸 미루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고통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떤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 파산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현실입니다. 젊은 날의 희생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정작 본인의 노년은 황폐해지는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노후 자금이 무너지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존엄성마저 위협받는다는 사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결과가 결국 부모 자신의 자존감마저 갉아먹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냥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때가 왔습니다.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조건적으로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 스스로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미가 여러분께 자식의 금전 요구를 우아하고 똑소리 나게 거절할 수 있는 비법, 그 3단계 기술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이 비법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의 요구에 마음 졸이며 밤잠 설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솔직하게 숫자로 말하기입니다. 자식의 금전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변명 대신 현실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엄마, 나 돈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얘야,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딱 2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은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생활해야 할 돈이란다. 한 달에 80만 원씩 써야 겨우 맞춰지는 금액이야. 네가 말한 500만 원이 빠지면 우리 한 달 생활비가 2만 원씩 줄어들게 돼. 그럼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비상금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막연하게 돈 없다고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든 되겠지. 부모님이 좀 아끼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냉정한 숫자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자녀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정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자녀에게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자녀에게도 책임감을 가르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숫자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 지혜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차갑게 들릴까봐 혹은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 머뭇거리게 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 할미 비법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미안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돈을 내가 지키는 것에 대해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튼튼하게 지켜내는 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라는 말은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마치 다 자란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의 경제적 독립은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매번 고기를 잡아주면 자식은 평생 고기를 잡아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부모님의 것이고 자녀에게는 그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미 비법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고기 대신 낚싯대를 주는 것입니다. 무작정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무조건 돈 없다고 잘라 말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가진 돈은 노후 자금으로 묶여 있어서 당장 빼줄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나 청년 주거 정책 같은 정보는 찾아볼 수 있단다 하고 조언해 주는 겁니다. 또는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금융상담센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떠니?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돈을 직접 주는 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부모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 됩니다. 막연한 기대감 대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당장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오래가는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죠. 내가 너무 이기적인 부모는 아닐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할미도 한때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죠.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할미 자신은 돌보지 못했거든요. 이가 아파도 병원 갈 돈 아껴서 학원비 보태고 허리가 시큰거려도 파스 한 장 붙이고 말았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정리수납과 자격증을 따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진다는 사실을요.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는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인 거죠.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녀의 미래를 함께 지켜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할미가 이 죄책감을 뿌리칠 세 가지 주문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부모의 노후 자금은 한정적이고
자녀의 독립을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롭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둘째,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편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는 것만큼 자식들에게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절하는 게 10년 뒤 구걸보다 낫다는 강력한 주문을 되뇌어 보세요. 지금의 단호함이 훗날 부모와 자식 모두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식에게 단호히 선을 긋는 일이 어찌 쉬울 리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혹여 상처를 주진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부모는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노후를 지키려는 현명함은 결코 상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미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미는 한때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살고 나중에는 손주들까지 챙기느라 정작 할미 자신은 뒷전이었죠. 허리가 아파도 파스 한 장으로 버티고 눈이 침침해도 돋보기 하나로 대충 넘기곤 했어요. 내가 좀 고생하면 자식들이 편하겠지.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정작 할미의 건강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깨달았지 뭐예요.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할미는 정리수납과 자격증도 따고 건강검진도 미루지 않게 되었답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자식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부모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할미가 알려주는 3가지 주문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첫째,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나와 가족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분별한 희생으로 모두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마치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쓰고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하잖아요. 나 자신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법이죠. 둘째 주문은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편하다입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그 부담은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 아닐까요? 할미의 경험처럼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셋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바로 그 주문, 지금 거절하는 게 10년 뒤 구걸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단호함이 훗날 부모와 자식 모두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3가지 주문이 여러분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마음속에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식들이 돈을 요구할 때 흔히 사용하는 5가지 전형적인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할미의 똑 부러지는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자식이 엄마 급한 일인데 500만 원만 빌려줘. 정말 급해 죽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자식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한 건 아닐까 걱정하며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죠. 이럴 땐 이렇게 답해 보세요. 얘야, 정말 급한 일이라면 은행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엄마 돈은 비상금이 아니라
엄마의 노후 자금이란다. 그 돈을 쓰면 엄마가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야.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엄마, 이번에 돈 좀 빌려주면 내가 꼭 갚을게.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걱정 마. 라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자식의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이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갚을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맞지 않겠니? 엄마는 은행이 아니란다. 게다가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엄마와 너의 사이만 나빠질 뿐이야. 엄마는 너와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단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엄마는 나만 미워해. 다른 형제들한테는 다 해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서운함을 토로할 때가 있죠. 부모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겠지만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노후를 지키는 거야. 다른 형제들과 너는 각각 다른 상황에 있고 엄마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네 번째 시나리오는 주변과 비교하며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해주시던데 왜 엄마만 안 해줘? 친구 부모님은 집도 사주셨대. 라고 말이죠. 이럴 땐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얘야, 다른 집 사정은 엄마가 알 수 없지. 우리 집은 우리 집 사정에 맞춰야 한단다. 비교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단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손주를 내세워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엄마, 손주 생각은 안 해? 애들 학원비라도 좀 보태줘. 손주가 불쌍하지도 않아? 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그 사랑이 엄마의 노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단다. 손주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스스로 책임지는 부모의 모습이란다. 너희가 떳떳하게 설 때 손주들도 너희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이처럼 감정보다는 논리로 단호하지만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